10,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리아나를 한국으로 밀반입한 30대 한인 부부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화씨 100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지열로 인한 화상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자녀들을 개장 속에 가둬놓고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부모가 체포 기소됐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서 10대로 신분을 속여 고등학교에 입학한 20대 남성이 여학생들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제50회 LA 한인축제를 3개월 앞두고 축제재단 이사들 간 막말과 비난이 오가며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라는 예측이 유력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고물가가 세계 경제 성장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높은 물가 상승률과 이걸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긴축은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의 최대 위험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와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곡물값 상승이 우려된다며 내년 말이나 돼야 물가 상승률이 2%로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섣불리 중단해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We expect that this will take another year and a half. By the end of 2024, beginning of 2025, we'll be at a point where inflation should be back to central bank targets. 내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이번엔 기준금리 인상에 유력한 상황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아직 4%대에 머물러 있는 데다가 물가 상승률을 앞서는 임금 상승률은 언제든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아직 물가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에 섭니다. 다만 다음 통화정책회의인 오는 9월에 금리를 또 올릴지는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장에선 내일이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는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I don't think you can say definitively whether or not the Fed is going to raise interest rates because we need to get more data not only on the labor market but also see if this trend with inflation continues. 내일 시장의 전망대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구간으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와의 금리 차는 2%포인트, 역대 최대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만여 명이 흡연할 수 있는 다량의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던 부부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30대 한인 시민권자 부부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세관은 지난 4월 4일 뉴욕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리화나 4,500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한 43세 B씨를 적발하고 B씨에게 마약을 유통시킨 미국 국적의 한인 부부 35세 A씨와 C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마리화나는 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으로 1만 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대규모의 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에 거주 중인 B씨와 C씨와 함께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밀수하기로 공모하고 미국에서 대규모 마리화나를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지난 3월경 부인인 C씨에게 미국에서 마리화나 약 4,500g을 은닉 및 포장해 B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B씨는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운반하는 대가로 A씨로부터 1만 달러와 국제항공편, 숙박 비용 등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C씨로부터 3중으로 진공 포장된 마리화나가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고 지난 4월 3일 뉴욕을 출발해 다음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B씨는 마리화나가 든 총 2개의 가방을 위탁 수화물로 보낼 경우 세관이 해당 물품에 대한 검색을 실시한다는 점을 우려해 기내 수화물로 반입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세관 직원이
B씨의 수화물을 개봉 검색하면서 붙잡혔습니다. 세관은 B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하고 공조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달 1일 한국에 있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이번 달 19일에는 A씨의 아내인 C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화씨 100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지열로 인한 화상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리조나주 화상센터는 최근 입원한 화상 환자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지열로 달아오르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달궈진 안전벨트 고리에 화상을 입은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규 환자 수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뜨거운 날씨 속 버스 정류장 등 도로 인근에 앉아있다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마땅히 머물 곳이 없는 노숙자들의 피해가 두드러졌고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 부상자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센터는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면 온도가 3도 화상을 입을 수준에 올랐다면서 피부와 지면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일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이나 여행을 기피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야외 대기 시간이 긴 놀이공원들은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그늘막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뜨거운 날씨 속 야외에서 오래 머물 경우 열사병에 걸릴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녀들을 개장에 가두고 학대한 부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학대 신고를 받고 한 아파트 가정집에 출동한 경찰. She already talked to your parents, okay? You need to open the door so we can talk to you.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10여 분 동안 문을 열지 않았고 경찰은 아파트 관리인이 아이들을 설득한 후에야 집에 들어섰습니다. 여러 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집안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6명. 이 중 2명은 좁은 개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 만큼 좁은 철장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감금돼 있던 9살, 11살 남자아이들은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남편이 11살 아들을 심하게 구타해 숨진 것 같다며 문자를 보내오자 경찰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7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며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둘 사이에 낳은 2살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친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했고 심지어 먹을 것도 없이 굶주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을 구조한 경찰은 이후 가해자인 아빠와 신고자인 엄마를 모두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 기소했습니다. 법원에 출두한 이 남성, 입양한 자녀 9명을 감금하고 이 중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체포 기소된 올해 39살의 하임 코엔입니다. 무려 11개 중범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로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아동보호소로 옮겨진 직후 14살 동생이 자신의 양부뿐만 아니라 형에게도 똑같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검찰은 지난주 올해 22살의 에브샬롬 코엔을 2건의 미성년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체포 기소했습니다. 에브샬롬 코엔은 앞서 지난 4월 텍사스 국경 지역에서 8명의 불법 이민자들의 밀입국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전력도 있어 향후 중범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팬데믹 기간 확대 제공되던 메디케일 서비스의 수혜 범위가 다시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갱신 기간을 놓쳐 수혜 자격이 취소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은 메디케일 갱신 기간을 놓쳐 자격을 잃고 있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메디케일 수혜 자격이 취소된 주민은 3만 4천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제때 갱신 절차를 밟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은 갱신 신청서를 받은 경우 90일 안에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를 놓친 경우 수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며 가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팬데믹 기간 확대 적용을 받았던 수혜자들의 메디케일 자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뉴욕주가 고용주들에게 실업보험 비용을 개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발생한 연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뉴욕주 비즈니스위원회는 추가 수수료가 월별 비용 상승의 형태로 고용주들에게 부과될 것이며 대출금이 완벽하게 상환되는 날까지 계산하면 추가 수수료로 인해 뉴욕주 실업보험 부채액은 총 100억 달러가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될 당시 공공장소와 사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뉴욕주는 급격한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대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현재 연방정부에 약 65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실업보험 비용 충당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주 가운데 뉴욕주는 유일하게 고용주에게 부채 비용을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주에서는 연방 코로나 구제기금을 활용해 차입금을 상환하고 이자 비용을 충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의 고용주들은 일반 실업보험 비용과 월 수수료,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를 비롯한 주정부 관리들은 부채 탕감은 연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추가 수수료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추가 수수료가 고용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주 의원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즈니스위원회의 켄 포갈스키는 우리는 이 부채액을 10년 동안 상환해야 하며 매년 이자율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10대로 신분을 속여 고등학교에 입학한 20대 남성이 여학생들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네브라스카주 링컨 경찰국은 올해 17살의 잭 헤스라는 이름으로 고등학교 두 곳에 입학해 54일간 고교생 행세를 해온 올해 26살의 제커리 쉐이크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쉐이크는 위조된 출생증명서와 신체 검사서를 사용해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작은 키와 적은 몸무게로 학교 당국의 의심을 받지 않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쉐이크는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돈을 건네며 성적인 사진을 요구해 왔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정황도 포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용의자 쉐이크를 학교 도서관에서 체포해 지역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으며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이사들 간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임시이사회에서는 서로를 향한 비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LA 한인축제재단 사무실에 이사 7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다소 격앙된 모습입니다. 축제 후원 의사를 밝힌 두 단체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 이사회에선 한 단체만 선정하기로 했는데 후원하겠다는 단체를 왜 막냐며 일부 이사가 후원금을 받아오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들 간 카카오톡방에 비속어 발언까지 나오자 오늘 임시이사회 기타 안건 시간대 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본인이 뭐 이렇게 잘못했다든가 잘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청소년에 가서 얼굴 보고 앉아있는 거 나 불편해요, 솔직히. 그렇게 뭘 잘못했는가 그런 이야기에서 좀 많이 괴로웠습니다. 이에 비속어를 사용한 브랜들리 이사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이사회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를 사용한 건 확실한데요. 이사회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렇게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다 그냥 난 나 몰라. 그냥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뒤에서 그냥 돈 따로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 이사들은 한 달 만에 사과하는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거기다 왜 양아치들이라고 갖다 고수를 갖다 잡아넣냐고. 가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명단 발표를 하라는 얘기에 그래서. 지금 양아치 소리 또 자꾸 듣는데 내가 무슨 양아치 아니야. 끝난데. 박윤숙 이사는 이사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이사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이사회비를 완납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 이사회에서 계속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거기다 그런 막말 논란까지 생겼어요.
만불이 너무 많다 해서 지금 현재 5,000불 하고 축제 전까지 5,000불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수입만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 세 사람, 여기 네 사람 있어요. 네 사람 그 얘기 하셨습니까?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얘기하셨습니까? 저도 못 들었습니다. 신임 이사 3명은 오늘 이사회비를 완납했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여러 문제를 봉합하지 못하고 논의를 마쳐 한동안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폭염 속 차에 갇힌 아기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가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조수석 창문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한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긴박하게 움직이던 이 남성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은 차량 주위로 몰려들었고 서로 도움 끝에 차 안에 꼼짝없이 갇혀있던 유아를 밖으로 탈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사고는 지난 23일 텍사스주 할링겐에 자리한 아울렛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 현지 기온은 100도를 넘었는데 차 안에 갓난아기가 갇히자 아버지가 유리창을 깬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아버지는 실수로 차 안에 열쇠를 두고 내려 유리창을 깰 것을 선택했습니다. 할링겐 경찰 당국은 아버지의 신속한 결정과 용감한 행동으로 아이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차 안에 방치됐다 사망에 이른 아동은 950여 명이 넘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0.1%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높은 3%대로 전망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표한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9%였습니다. 이후 IMF는 지난 4월 1.5%까지 4차례 연속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고 이달 전망에서 또다시 0.1%포인트 내린 1.4%를 제시했습니다. IMF가 제시한 1.4%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전망한 1.5%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앞서 1.3%로 예상했습니다. 선진국 그룹에 속한 나라 중 IMF가 이번에 성장률 전망을 내린 나라는 우리와 독일 등입니다. 특히 5차례 연속 전망치를 내린 것은 우리가 유일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산업 회복 지원과 예상보다 저조한 중국 경제 활동 재개, 리오프닝 효과 때문에 제조업 중심인 우리 성장률도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0.7%포인트나 올렸고 미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도 각각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지난 4월보다 0.2%포인트 올린 3%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됐고 코로나19 종식으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해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이라며 물가는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하고 금융시장 위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은 잠이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른바 수면 잠복기가 습관적으로 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3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연구팀은 한 달 동안 30분 이내 잠이 들지 못하는 경우가 한두 번 있는 사람과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잠들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해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습관적으로 30분 이내 잠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배 이상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잠에 잘 들지 못하는 사람은 생체 호르몬 중 하나인 멜라토닌이 결핍되고 이는 암에 걸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잠재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의 이번 결과는 의학저널 랜시시 발간하는 학술지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식량을 무기화한 러시아가 이번엔 다뉴브강 항구의 곡물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외부 반출을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4일 러시아가 오데사주의 다뉴브강 항구마을 레니를 공격했습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러시아군의 공습 목표는 다뉴브강 항구의 곡물 창고였습니다. 레니 마을은 나토 회원국 루마니아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토 회원국 코앞까지 폭격을 퍼부은 이유는 다뉴브강을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한 러시아는 거의 매일 최대 곡물 수출항 오데사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흑해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러시아가 민간 선박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now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Russian military may expand their targeting of Ukrainian grain facilities further to include attacks against civilian shipping in the Black Sea. 영국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 근처에 기뢰를 추가로 설치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곡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육로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출길이 막힌 흑해 대신 폴란드나 헝가리, 루마니아를 통해 발트해 항구까지 운송하는 방안입니다. 운송 비용은 훨씬 많이 들지만 EU가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Romania is the biggest transport corridor, but we need to consider the support for the transport. EU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주로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으로 수출됐다는 점에서 세계 식량 안보를 위해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